영남이공대학교에서 제공하는 7월, 8월 토픽 특강 시간입니다. 오늘은 3주차 월요일 강의를 진행 중이고요. 지금 시간은 마지막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토픽 유형 9번과 10번을 살펴보고 있고요. 지금 10번에서는 신문 기사 내용을 살펴보는 다양한 활동들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신문 기사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서 우리 여기까지 풀었고요. 자, 27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힐이 있네요. 하이힐, 이런 신발을 하이힐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하이힐은 발 건강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건강에 나쁠 거예요. 이거 예쁜데 진짜 발 아프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처럼 좀 통통한 사람들은 정말 무릎에도 안 좋거든요. 자, 그래서 하이힐을 착용하다는 입다, 옷을 입다, 신발을 신다, 이런 것들을 착용한다라고 합니다. 하이힐 착용은요, 잦은은 뭐예요? 자주라는 뜻입니다. 하이힐, 자주, 하이힐을 자주 신는 젊은 여성들은 무릎 건강에 라고 되어 있네요. 무릎. 여기가 무릎이에요. 무릎 건강에 적신호, 적은 빨간색, 이게 적신호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여학생들 하이힐 자주 신고 있나요? 남학생들도 하이힐 신는 학생들 있죠. 연예인들은 높은 신발, 키높이 구두라는 신발을 신습니다. 키를 크게 하기 위해서 신발 뒤에 깔창을 깔아서 키 높이 구두를 신고는 하는데요. 특히 여학생들은 이렇게 하이힐들을 자주 신으면 어떤다고요? 무릎이 아파요. 무릎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무릎이 아픕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는 발목만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무릎이 아픈지도 사실은 처음 알았네요. 자, 그래서 하이힐을 자주 신는 여자들은 무릎이 건강에 적신호, 나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스톱.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이힐 자주 신지 마세요. 자, 그래서 요즘 1번, 요즘에는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빨간 하이힐이 인기가 많다. 빨간 하이힐은 없었습니다. 요즘 젊은 여성들은 무릎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무릎을 위해서 하이힐을 꼭 신어야 합니다. 하이힐 안 신으면 무릎 아파요.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땡. 다음 3번. 높은 구두를 자주 신는 여성들은 무릎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쉽다. 이게 정답이네요. 이게 정답인데 맞는지 한번 마지막 문제까지 읽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높은 구두를 자주 신는 이유는 무릎이 예쁘기 때문이다. 무릎이 아름다워서
여러분들도 무릎이 아름다워서 이렇게 하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높은 구두를 자주 신는 젊은 여성들은 무릎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쉽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 아이 낳고 난 뒤에 정말 무릎이 아파가지고 요즘은 아이고 다리야 할머니처럼 점점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무릎 건강 잘 지키기 위해서 운동화나 굽이 너무 낮아도 안 돼. 너무 낮아도 안 되고 한 3cm에서 5cm 되는 건강한 구두를 신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무릎의 적신호, 높은 구두를 자주 신는 여성들은 무릎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쉽다 내용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연습 문제 문항2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5번 똑같은 커피는 가라. 똑같은 커피 바이바이. 무슨 말이지? 감성 가득한 감성은 느낌 감정이 되겠습니다. 느낌 감정이 가득한 많이 있는 수제 커피 감정이 많은 수제 커피로 창업시장의 새바람 수제 커피네요. 수제 커피. 자, 커피를 이렇게 내려 먹는 거를 바리스타가 이렇게 해주는 걸 수제 커피라고 합니다. 바리스타가 직접 만들어요. 그런데 아메리카노는 어때요? 아메리카노는 네, 맞아요. 아메리카노는 직접 만드는 게 아니고 기계에 커피를 넣고 기계가 픽픽 만들어주죠. 그래서 이거는 수제 커피인데요.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수제 커피가 아니고 커피 기계 머신 커피 머신 아이고 커피 머신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수많은 커피 기계가 나오게 됩니다. 예전에는 저도 이런 커피 기계 가지고 싶었거든요. 집에서 이런 거 보고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커피 머신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대요. 이런 커피 머신이 아니고 정성 감성 가득한 수제 커피가 뜨고 있죠. 수제 커피로 창업시장에 새바람, 새로운 바람이 분다라는 것은 희망이 있다, 나아가다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창업시장은 뭐예요? 일을 새로 시작하는 게 되겠습니다. 창은 시작하다, 처음으로 만들다. 그래서 창조, 뭔가 새롭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고요. 업은요, 일이라는 뜻이죠. 일, 아이고, 일, 그래서 아이고 일이 아닌데 업이 일인데 업은 일이고요.
그래서 일을 끝내다 졸업, 취업, 사업, 이렇게 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업 시장에 새바람 솔솔 새로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1번. 수제 커피 개발을 위해서는 감성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말은 맞는데 여기 신문기사와는 관련이 없죠. 2번. 차별화된 수제 커피가 창업 시장에 새로운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새로운 커피, 새로운 창업 시장, 새로운 영향 줄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다음 3번. 다양한 맛과 여러 가지 맛과 향의 커피를 개발하지 않으면 커피숍을 열 수 없다. 그런가요? 아니죠. 다양한 커피 있으면 좋지만 아메리카노 하나만 해도 아까 본 그런 수제 커피도요. 맞죠? 예, 그냥 블랙 커피입니다. 아메리카노 비슷해요. 오늘의 커피죠. 이런 커피들을 할 수가 있는데 다양한 맛과 커피를 밀착하지 않고 개발하지 않으면 커피숍을 열 수 없다. 거짓 틀렸죠. 다음 4번. 커피 창업을 통해 성공한 사람들이 수제 커피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아메리카노 만들던 회사에서 지금 수제 커피를 하나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수제 커피 하던 사람들이 수제 커피를 하는 거죠. 그래서 25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6번. 미국의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금은 예금인데. 이야. 이렇게.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것을 예금 또는 적금이라고 합니다. 현금, 금은 돈이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돈이 많으면 괜찮은데 돈이 별로 없어요. 집을 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이때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은행에서는 이런 금리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금리가 뭐예요? 금리. 은행에서 돈을 빌려요. 돈을 빌린 다음에 없나? 여기 있나? 이거 볼까? 아유. 자, 은행에서 돈을 빌려요. 빌리면 여기 은행이 있잖아. 은행이고 내가 돈을 빌려. 내가 돈을 빌리면 은행한테 돈을 빌리고 나중에 돈을 갚기 전에 이자라고 해서 이자를 주게 됩니다. 맞죠? 그러면 은행 금리가 있으려면 돈을 빌려야 돼요.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려야 돼요. 그때 여기 빌리는 이자가 3%입니다. 그러면 싸죠. 10%입니다. 이러면 비싸죠. 그래서 금리. 지금 미국은 금리가 어떻게 되냐면 점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금리가 자꾸 떨어지니까 처음에는 2달러를 줬는데 지금 쫑쫑쫑쫑 0.5 이렇게 줄어버렸네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줄었네요. 자, 이렇게 아이고. 근데 여기 뉴스에서는 미국이 금리를 돈을 빌려주고 하는 그런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에는 찻잔 속의 태풍입니다. 한국 경제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찻잔 속에
태풍. 찻잔 속의 태풍. 찻잔 속의 태풍은 이런 거죠. 우리는 커피를 마실 때 이렇게 휘휘 저으면 어때요? 휘휘 저으면 이렇게 해오리 바람처럼 생기죠? 이런 걸 찻잔 속의 태풍이라고 합니다. 찻잔 속의 태풍. 자, 그래서 찻잔 속의 태풍은 무슨 뜻이에요? 당사자에게는 큰 일로 느껴지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되게 미미한 문제라고, 작은 문제를 말하는 관용어입니다. 찻잔 속에 커피를 저으면 찻잔 속으로 작은 새들이 있고요. 작은 공간에서 보기에는 태풍처럼 큰일처럼 느껴지지만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나 파급은 거의 없다라는 그런 비유의 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를 인상을 했어요. 미국이 금리, 은행의 이자를, 금리 여기 쓸까? 금리, 금은 돈, 현금, 리는 이자예요. 이자. 돈에 대한 이자가, 은행의 돈에 대한 이자가 인상을 했는데 한국 경제에는 찻잔 속의 태풍. 그 안에 볼 때는 큰 문제 같지만 밖에서 볼 때는 뭐 별 문제 아니네요.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죠. 1번. 미국의 금리 인상이, 미국 금리 인상했죠.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작다. 별로 없는 것 같아. 맞죠? 이게 정답인 것 같은데? 2번. 한국의 경제 상황은 미국의 금리 인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상은 한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작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찻잔 속의 태풍, 한국 안에서는 엄청 큰 일이 될 거예요. 미국에서 볼 때는 뭐 작은 일이겠지만 찻잔 속의 태풍은 그 안에서 볼 때는 엄청 큰 일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볼 때는 영향이 아주 있다, 크다라고 할 수 있죠. 2번. 한국의 경제 상황은 미국의 금리 인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맞는 말은 맞는 말인데 여기에서는 알 수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3번.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해 한국 경제는 커다란 자극을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 없었고요. 다음 4번. 한국 경제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맞추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새롭게 변화를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은 여기 없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정답은 1번이네요. 미국 금리 인상 때문에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적다라는 뜻. 이렇게 1번 뜻으로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모르는 게 있을 때는요. 하나, 두 개 모르는 걸 확실하게 지우고 1번일까, 2번일까를 자세히 한번 뚫어지게 쳐다보면은요. 정답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26번까지 문제를 풀어보았고요. 27번 빠른 속도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탁구 대회입니다. 여러분들은 탁구를 좋아하나요? 탁구 좋아하세요? 선생님은 운동 별로 안 좋아해요. 탁구. 이게 탁구입니다. 탁구. 이렇게 작은 채를 가지고 핑퐁, 핑퐁, 핑퐁. 중국어로 핑퐁이라고도 하고요. 이걸 탁구라고 하게 되는데요. 전국 탁구 대회에서 선수들이 나와서 어떻게 탁구를 합니까? 굴다. 이거는 굴다.
굵다, 가늘다, 두껍다, 얇다. 이거 좋네요. 굵다, 굵어요. 가늘다, 가늘어요. 두껍다, 두꺼워요. 가늘다, 가늘어요. 자, 굵다, 가늘다, 두껍다, 얇다인데, 자, 굵어요. 굵으면 어때요? 커요. 엄청 커요. 그러면서 굵어요. 커요. 땀방울. 땀방울. 이게 땀방울. 더워요. 힘이 들어요. 그럴 때 이렇게 몸에서 물이 나오게 됩니다. 땀방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땀방울. 이 사람 얼굴에서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땀방울이 흘러내려요. 자, 그래서 전국 탁구 대회에 굵은 땀방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뭐가 조금은 있어요? 관중석이라고 되어 있죠. 관중석, 여기가 바로 관중석입니다. 관중석이 이렇게 사람이 많으면 좋은데 여긴 어때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썰렁합니다. 썰렁합니다. 썰렁하다는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다. 굵은 땀방울. 아이고, 굵은 땀방울. 굵은 땀방울은 열심히 운동을 한다라는 뜻이고요. 그런데 관중석은 사람들이 앉아서 그 경기, 전국 탁구 대회를 구경하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1번 선수들은 열심히 경기에 임했지만 이를 지켜보는 관객의 수는 적었다. 맞네요. 이거 1번이 정답이네요. 2번 탁구 대회가 치러진 경기장의 온도가 낮아서 관중들이 많은 항의를 했다. 이런 말은 전혀 없죠. 3번 선수들은 경기장에 찾아온 관중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경기에 임했다. 이건 맞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운동하는 선수들은 관중들, 응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 때문이다. 이런 내용은 여기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다음 4번. 전국 탁구 대회가 친구 선수들과 관중들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런 게 있나요? 아니죠. 지금 요즘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비대면 하는데, 그죠? 선수들은 열심히 했지만 관중들의 뜨거운 호응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관중석은 썰렁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선수들은 열심히 경기에 임했지만 이를 지켜보는 관중의 수는 적었다라는 것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한번 재미있는 거 한번 볼까요? 이렇게 텅 빈 관중석이 있어요. 그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매일매일 방역을 하고 있고요. 방역을 하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요즘은 관중석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보여요? 인형이에요. 인형을 놓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리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렇게 인형을 놓고 이렇게 응원을 하기도 한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또 여기도 여기는 덴마크예요. 우리나라가 아니고 다른 나라에선 이렇게 인형을 붙여가지고
사회적 거리를 두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참 텅 빈 관중석. 스포츠 선수들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관중석은 텅텅 비어져 있다는 것. 때로는 돈 때문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경제 때문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코로나 때문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이 경기 자체가 한국에서 인기가 없어. 인기가 없어서 관중석이 썰렁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27번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7월 8월 토픽 특강 월요일 3주차 시간이었는데요. 어땠어요? 읽기 문제가 점점 쉬워지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읽기를 좀 더 잘 정리해서요. 좋은 성적을 받으실 수 있기를 저는 항상 응원하고 기도드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요. 이번 방학 기간 동안에 이 토픽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할 수 있잖아요. 반복해서 들어가면서 학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여러분. 자, 오늘 5시간 동안 수고하셨고요. 선생님이 내준 과제 잘 풀어서 카톡으로 꼭 제출을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만나요.